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들어 폴란드에서는 한국에서 구매한 FA50에 대한 비난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FA50 수출 중 가장 큰 성과가 폴란드인지라 국내 전문가들도 폴란드의 이런 반응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에서 K방산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기사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 폴란드 내의 FA50 반대파의 주장은 그저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에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다른 전투기를 때맞춰 들여오지 못한다는 문제점 때문에라도 폴란드는 한국과의 계약을 절대 뿌리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대체 무엇이 폴란드를 그렇게 다급하게 만드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A50을 통한 수출 계약은 수조 원대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동시에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했고, 다른 방산 제품의 수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한국 방산 지상 무기체계 수출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면, 항공기 수출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라 해도 FA50인데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전투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방산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FA50 개발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항공기 설계, 제작 시험 등 다양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특히 항전 장비 무장 시스템, 비행 제어 시스템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성과는 향후 KF-21 개발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는데요. 게다가 FA50은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필리핀, 태국, 이라크,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방산 제품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세계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FA50을 가지고 폴란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폴란드에서 FA50 추가 도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가 다르듯이 과거 한국을 찾아와 최대한 빨리 무기들을 공급해달라고 사정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졌는 겁니다. 지난 2022년 9월 카이는 폴란드와 FA50 48대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작년에 12대의 FA50GF를 인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납품한 사례가 바로 한폴 FA50 전투기의 수출인데요. 게다가 폴란드가 한국을 찾아온 시점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토록 길게 될 줄 꿈에도 몰랐던 시기였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가 당장이라도 백기를 들고 패배를 선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전선이 확대되어 폴란드를 비롯해 서유럽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급하게 찾아온 게 바로 폴란드였는데요. 폴란드와 1차 계약할 당시에도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납기일을 꼭 지켜달라는 것이었는데, 한국은 폴란드의 진심을 보았다며 오히려 납기일을 단축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게 바로 12대의 FA50GF인데요. 현재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한 48대 중 남은 36대는 성능 개량을 거친 FA50PL로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FA50이 순수 전투용 항공기로 적합하지 않다는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디펜스24는 타이의 FA50이 폴란드군의 전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FA50 대신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국방력 강화와 군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최첨단 전투기 160대로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FA50을 포함해 본격적인 전투기를 제외하면 2030년 이후에도 가용 가능한 전투기는 약 80대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공중 순찰이나 근접 항공 지원 등을 제외하면 FA50이 공대공 전투기로서 역할은 할 수 없으니 추가 도입할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FA50 도입 결정은 폴란드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라는 비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판이 폴란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디펜스24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유럽에서 영향력 있는 군사 전문 매체이기 때문에 폴란드의 FA50 추가 도입 반대 여론을 형성할 위험도 있는데요. 폴란드의 FA50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폴란드 정부가 잔여 물량에 대한 계약을 재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내의 전문가들은 폴란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FA50 외에는 없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부터 폴란드의 인도가 시작될 FA50PL은
배당 가격이 6,380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디펜스 24에서 FA-50을 대신할 후보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F-15, F-35와 같은 전투기들인데요. 유럽 파이터 타이푼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기체로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에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최대 속도는 마하 2.0, 항속거리는 약 2,900km로 장거리 작전 수행에 적합한데요. F-15는 공대공은 물론 지상 폭격에도 탁월한 전폭기로 높은 신뢰성과 우수한 성능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무장도 AIM-120 암람, AIM-9 사이드와인더 등 다양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F-35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 최상위에 걸려있는 5세대 전투기로 모든 국가들이 탐내는 기종입니다. 그럼 폴란드에서는 이들 전투기들 중 어떤 전투기를 고를까요? 디펜스 24가 FA-50 추가 도입을 취소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투기들의 가격을 보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한화로 1,400억 원, F-15SE 1,130억 원, F-15EX가 1,800억 원, F-35는 1,700억 원에서 옵션에 따라 2,500억 원까지 치솟습니다. 반면 FA-50 PL은 대당 가격이 약 870억 원인데요. 폴란드는 K방산 무기도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막대한 차관을 빌려 구매하면서 FA-50보다 훨씬 비싼 전투기들은 어떻게 구매할 것이며 만약 FA-50 대신 유럽 파이터 타이푼이나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한다면 폴란드가 목표로 하는 전투기의 숫자는 당연히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폴란드 매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최근 한국은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AIM-9X 사이드와인더나 독일의 아이리스-T 수준의 고기동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만드는 것으로 사실 만들 것이라는 소문 정도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이 나온 것이 전혀 없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 단계를 한 번에 건너뛰어 개발에 돌입해 버린 것입니다. 한국이 이런 갑작스런 행동을 취한 이유는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요구 규격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사실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대부분의 개별 부품을 이미 만들고 있었는데요. 바로 함대공 미사일 해궁을 위해서죠. 원래부터 해궁은 약간의 개조만 가하면 공대공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번에 그러한 예상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이미 전부 가지고 있는 만큼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 이렇게 만든 단거리 공대공 해궁을 당연하지만 국산 전투기에 전부 통합시킬 것입니다. 거기에는 FA-50도 예외가 아닌데요. 전투기에 더해 전용 미사일까지 한국이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구매하는 입장에서 가격적인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FA-50은 국산 미사일을 달고 F-16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더 이상 경전투기라고 얕잡아 볼 수가 없는 물건이 될 것인데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저렴할 때 미리 해둔 계약으로 이만한 전투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고작 반대파 일부의 목소리 때문에 FA-50 도입을 미룰 수 없을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